호텔 피로연 연회장. 수백 명 하객이 있는 자리에서 시댁 형제가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지적한다. 김서연 씨, 거기 서 있지 말고 술 좀 따라요. 며느리는 이런 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피로연.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 김서연은 가족이 아닌 직원처럼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라던데 저렇게까지 시키나?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의 피로연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이 집안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연애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녀의 친정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날 밤 호텔 연회장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때로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시니어 감성 드라마가 마음에 드신다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호텔 피로연에서 며느리 김서연이 조용히 접시를 내려놓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의 특급 호텔 3층 대연회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대형 샹들리에 아래로 둥근 테이블 40여 개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명패가 올려져 있었죠. 대기업 임원 테이블, 협력사 대표 테이블, 친척 테이블, 지인 테이블까지 이름만으로도 이 자리가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배치였습니다. 오늘은 박정호의 장남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그룹 계열사의 전무이사였고 그 동생 박성호는 같은 그룹 자회사의 상무를 맡고 있었죠. 형제는 나란히 연회장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맞춤 정장에 커프스 단추까지 갖추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연회장 안쪽 통로에서 김서연은 호텔 직원에게서 쟁반을 건네받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와인잔 6개가 올려져 있었고 김서연은 양손으로 그것을 받쳐들며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위에 앞치마를 두른 것은 아니었지만 김서연이 하는 일은 호텔 직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돌며 빈 잔을 채우고 접시가 비면 주방 쪽으로 가서 새 접시를 가져왔죠. 하객 중 누군가가 김서연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김서연만 일반 복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서연은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잔이 반쯤 비어 있으면 다가가서 채워주고 냅킨이 떨어진 곳이 있으면 새 것을 가져다 놓았죠. 박성호가 연회장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김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3번 테이블 협력사 사장님들 오셨다. 거기 술 좀 돌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접시를 통로 쪽에 내려놓고 다시 와인병을 들고 3번 테이블로 향했죠. 3번 테이블에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4명이 앉아 있었고 김서연이 다가가자 그중 한 명이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김서연은 허리를 살짝 숙이며 와인을 따랐고 그 옆자리 또 그 옆자리까지 차례로 잔을 채웠습니다. 그때 박정호가 뒤에서 걸어오며 3번 테이블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들 오셨습니까?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호는 능숙하게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고
그 와중에 김서연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번 테이블 아직 안 돌았지? 거기 선배들 계시니까 빨리 좀 가봐. 김서연은 대답 없이 와인병을 들고 7번 테이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7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하객들은 김서연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잔을 내밀었고 김서연은 다시 허리를 숙이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 사이에도 연회장 곳곳에서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갔고 밴드의 연주가 분위기를 채우고 있었죠. 남편 박민수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텐데 박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아내에게 시키는 일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끼어들 생각은 없어 보였죠. 김서연은 11번째 테이블까지 돌고 나서야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연회장 구석, 통로와 홀이 만나는 자리에 서서 와인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김서연은 연회장 전체를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화려한 조명,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여유롭게 인사를 나누는 박정호와 박성호 형제. 그때 박성호가 다시 김서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빈 접시 2개를 들고 있었죠. 서연아, 이것 좀 치우고 8번 테이블에 디저트 좀 갖다 놔. 지금 코스 넘어가야 되거든. 김서연은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든 채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박성호는 이미 돌아서서 하객 쪽으로 가고 있었죠. 김서연은 천천히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와인병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느리지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갈 때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지만 김서연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정중앙 신랑 신부 테이블 바로 앞에 섰을 때 밴드의 연주가 마침 한 곡을 마무리하던 참이었죠.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고 그 틈 사이로 김서연의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이 집안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연회장이 멈췄습니다. 웃음소리도 수저소리도 속삭임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김서연에게 쏠렸고 박정호는 하객과 악수하던 손을 멈춘 채 굳어버렸습니다. 박성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김서연을 바라봤고 박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김서연은 그 한가운데에 서서 단 한 번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에도 김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에 수백 명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고 박정호는 하객에게 내밀었던 손을 천천히 걷어들이며 김서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눈을 가늘게 좁혔지만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도 쏠려 있다는 걸 의식한 탓인지 곧장 다가가지는 못했죠. 박성호는 달랐습니다. 성큼성큼 김서연 쪽으로 걸어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고 있어. 김서연은 박성호를 올려다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연회장 안의 긴장을 더 짙게 만들었고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고 테이블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사람도 있었죠. 김서연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12해였고 그 12해 동안 김서연은 시댁 형제들에게 단 한 번도 가족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박정호는 김서연의 친정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무례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박정호가 김서연에게 건넨 말은 대부분 지시였습니다. 명절이면 음식 준비를 맡기고 가족 모임이면 뒷정리를 시켰죠.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투였고 김서연의 직업이나 일상에 대해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김서연의 친정이 평범한 가정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대놓고 선을 그었죠. 가족 식사 자리에서 형수에게는 존칭을 쓰면서도 김서연에게는 반말을 섞었고 자리 배치도 늘 김서연만 구석이었습니다. 한 번은 추석 모임에서 김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자 박성호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부엌에 할 일 많은데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떡해. 김서연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그 장면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형들 앞에서 입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둘째 형이 아내에게 반말을 해도 큰형이 아내에게 일을 시켜도 박민수는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상황을 넘겼죠. 김서연이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꺼내면 박민수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 원래 그래. 좀 참아. 그 말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반복되면서 김서연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의 태도는 더 굳어졌습니다. 김서연이 뭘 해도 당연했고 안 하면 눈치를 줬죠. 시어머니 생신 준비도 김서연 몫이었고 시아버지 병원 수행도 김서연이 맡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이들 핑계로 빠졌고 박성호의 아내는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김서연만이 매번 호출되었고 매번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박정호의 아들 결혼이 잡혔습니다. 피로연 장소를 강남 특급 호텔로 정한 건 박정호였고 대기업 거래처와 주요 인사들을 초대한 것도 박정호였습니다. 하지만 피로연 당일 현장 준비와 하객 응대에 대해 박정호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김서연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죠. 서연아, 피로연 날 좀 도와줘야 돼. 사람이 많아서. 그 말에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고 박정호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피로연 이틀 전 박성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당일에 하객 테이블 술 서빙 내가 좀 맡아. 호텔 직원만으로는 부족하대. 김서연은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고 박성호는 알았지? 한마디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남편 박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피로연에서 자신에게 접대를 시키려 한다고 수백 명 앞에서 술을 따르고 접시를 나르라는 거라고. 박민수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형 체면이 있으니까 하루만 좀 도와줘. 그 한마디가 12회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피로연 당일 아침 옷을 갈아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 김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휴대전화를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서연의 친정아버지 김태수였고 통화는 짧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는 김서연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회 동안 쌓인 것들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박성호는 여전히 김서연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뭐라 말하고 있었지만 김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성호는 김서연의 앞에 선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야? 사람들 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 김서연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객들의 시선은 더 무겁게 쏟아지고 있었죠. 테이블마다 고개를 돌린 사람들이 보였고 속삭임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객 사이를 지나 김서연과 박성호 곁으로 다가오더니 동생의 팔을 잡아 끌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입가에 웃음을 만들었죠.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수습하는 건 박정호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거래처 모임에서도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박정호는 목소리를 가볍게 높이며 가까운 테이블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오늘 고생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몇몇 하객이 어색한 웃음을 흘렸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방금 한 말의 무게가 연회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하객들은 웃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채 서로를 살피고 있었죠. 그때 박성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이 수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자신이 나서야 이 분위기를 끊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박성호는 하객들을 향해 양팔을 가볍게 벌리며 능숙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손이 빨라서 이런 자리엔 딱이거든요. 박성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서연이가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 돌면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형수보다 낫다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지만 연회장의 긴장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했고 박성호는 그 반응에 힘을 얻은 듯 한 번 더 웃으며 근처 테이블의 하객에게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분위기가 돌아온다고 생각한 거죠. 박정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박수를 치듯 손을 맞잡았고 밴드 쪽으로 눈짓을 보내 연주를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에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하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거두고 있었지만 김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박성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귀 안에서 천천히 되감기고 있었죠. 손이 빨라서 이런 자리엔 딱이라는 말.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지만 김서연에게는 12회의 무게가 그대로 실린 문장이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자신이 한 선언을 박성호는 농담 한마디로 덮어버렸고 하객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연회장에 퍼지는 동안 김서연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선을 그어도 이 사람들에게 김서연은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웃어넘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박민수가 동기들 무리에서 빠져나와 김서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곁에 도착하기도 전에 박정호가 먼저 박민수의 어깨를 잡았죠. 됐어. 넘어갔으니까 서연이한테 좀 정리하라고 해. 박민수는 형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멈춰 섰고 김서연은 그 모습을 고개를 돌려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형의 한마디에 발을 멈추는 장면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그 장면이 유독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원래의 소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식사를 이어갔고 테이블 사이로 건배 소리가 오갔으며 신랑 신부 측 지인들은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죠. 방금 일어난 일은 마치 작은 해프닝처럼 묻히고 있었고 박정호와 박성호는 이미 하객응대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김서연은 연회장 한쪽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와인병과 빈 접시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김서연은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가만히 내린 채 연회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박정호도 박성호도 박민수도 아닌 연회장 그 자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김서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가에 서려 있던 참을성의 막이 거친 것처럼 입술이 천천히 다물렸고 턱 끝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12해 동안 이 집안 안에서 자신을 묶어두었던 어떤 끈이 방금 끊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죠. 김서연은 기둥에서 등을 떼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치맛자락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김서연은 화면을 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연회장의 소란이 귀 뒤로 밀려나고 화면의 불빛만이 김서연의 얼굴 위에 남아 있었죠. 김서연은 연락처 목록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열어둔 메시지 창이 있었고 그 창에는 오늘 아침 김서연이 친정아버지 김태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아래에 짧은 메시지를 하나 더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2번 움직였고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김서연은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기둥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객용 의자가 아니라 통로 쪽에 놓인 보조의자였고 호텔 직원들이 잠시 쉴 때 앉는 자리였죠. 김서연은 거기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제 궤도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밴드의 연주가 이어지고 있었고 코스 요리의 4번째 접시가 테이블마다 올라가고 있었죠. 하객들은 다시 자기들끼리의 대화에 빠져들었고 조금 전 김서연이 연회장 한가운데서 한 말은 이미 술자리 화제거리 정도로 묻혀가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며느리가 술김에 한 말이려니 했고 누군가는 집안일이 좀 있나 보다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호는 다시 하객 응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피로연에 초대한 거래처 대표만 7명이었고 그중 3명은 그룹 본사와 직접 거래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박정호에게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체면과 인맥을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테이블을 돌며 명함을 주고받고 건배를 하고 적절한 농담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일이 박정호에게는 익숙한 일이었고 조금 전의 소동은 그 흐름 속에 빠르게 묻혀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테이블을 2개 돌고 나서 박정호는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회장 한쪽 통로에 앉아 있는 김서연이 눈에 들어왔죠. 와인병도 접시도 들고 있지 않았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박정호는 박성호를 불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왜 앉아 있어? 아직 8번 테이블이랑 12번 테이블 안 돌았잖아. 박성호는 김서연 쪽을 보더니 입꼬리를 내리며 대꾸했죠. 아까 그 소동 때문에 삐친 거 아냐? 좀 있으면 일어나겠지. 하지만 김서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번째 코스가 나오고 6번째 코스가 테이블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김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호텔 직원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갈 때 김서연 옆을 지나쳤고 그중 한 명이 김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넸지만 김서연은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잔을 받아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박민수가 김서연에게 다가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동기들 틈에서 빠져나와 통로 쪽으로 오더니 김서연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좀 도와줘. 형들이 신경 쓰고 있어. 김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친 채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시선 안에는 화도 원망도 없었지만
대답할 마음 역시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읽혔죠. 박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입술을 한 번 다셨고 결국 아무 말도 더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정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과하게 응대를 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김서연 쪽으로 갔고 한 테이블에서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박정호의 입꼬리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죠. 거래처 대표 중 한 명이 박정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야? 박정호는 웃음을 만들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결국 김서연 쪽으로 직접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단단한 발걸음이었고 얼굴에는 불쾌함이 숨기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죠. 박성호도 그 뒤를 따랐고 두 형제가 나란히 통로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몇몇 하객이 고개를 돌려 지켜봤습니다. 박정호가 김서연 앞에 섰을 때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정면 출입문이 열리더니 호텔 직원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남성 직원이었고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직원은 연회장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박정호 쪽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박정호는 김서연에게 하려던 말을 멈추고 직원을 바라봤고 박성호도 뒤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이 박정호 앞에 멈춰서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행사 담당 책임자분을 뵐 수 있을까요? 박정호는 직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신랑 아버지인데 무슨 일이야? 직원은 손에 든 서류를 가볍게 들어 보이며 말했죠. 잠시 확인드릴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연회 담당 책임자님이 직접 말씀드릴 부분이라서요. 박정호의 눈이 좁아졌고 그 뒤에 서 있던 박성호의 표정도 함께 굳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장면을 보조의자에 앉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박정호의 대답을 듣고도 서류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숙이며 말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 책임자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직원은 연회장 출입문 쪽으로 돌아갔고 박정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박성호가 형 옆으로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래? 무슨 확인이야? 박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몰라. 호텔 쪽에서 뭔가 착오가 있나 보지.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출입문 쪽을 바라봤고 하객들 사이에서도 직원의 등장이 눈에 띄었는지 몇몇이 고개를 돌려 출입문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2분 남짓 지났을 때 연회장 정면 출입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아까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호텔 명패를 단 중년의 남성이었고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일반 직원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죠. 호텔 연회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책임자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밴드 쪽으로 먼저 시선을 보냈고 밴드 리더와 눈이 마주치자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연주가 멈췄습니다. 한 곡이 끝나는 타이밍이 아니라 곡 중간에 뚝 끊긴 것이었죠. 색소폰 소리가 먼저 사라졌고 피아노가 그 뒤를 따랐으며 드럼이 마지막으로 멈추면서 연회장 안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객들의 대화 소리가 한순간 웅웅거리는 울림처럼 드러났고 그마저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는 박정호 쪽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얼굴에는 직업적인 정중함이 올라 있었지만 그 아래 긴장이 깔려 있었죠. 박정호는 다가오는 책임자를 마주보며 한 발 앞으로 나섰고 옆에 있던 박성호도 함께 몸을 돌렸습니다. 책임자가 박정호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사 진행을 잠시 멈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그 한마디에 담긴 불쾌함이 주변 테이블까지 전해졌죠.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하객 4~5명이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을 따라 더 먼 테이블에서도 웅성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는 허리를 편 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행사 보증 계약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을 잠시 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호가 형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보증 계약이요? 그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계약금도 치렀고 잔금도 완료됐는데 무슨 확인이 필요해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박정호보다 높았고 그만큼 더 많은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연회장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박정호는 동생의 팔을 잡아 뒤로 밀며 책임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객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이 상황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물러서지 않았죠.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야 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박정호의 눈이 한순간 커졌습니다. 행사 진행 여부라는 단어가 박정호의 귀에 꽂힌 것이 분명했죠. 지금 이 연회장에는 거래처 대표 7명이 앉아 있었고 그룹 본사 임원 2명도 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사가 멈춘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체면의 붕괴였습니다. 박정호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책임자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도대체 보증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책임자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고 있었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멈춘 지 벌써 몇 분이 지났고 코스 요리를 나르던 호텔 직원들도 주방 쪽 통로에서 발을 멈춘 채 연회장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거래처 대표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고 그 속삭임이 테이블 하나를 건너 또 하나를 건너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무슨 일이래? 계약 문제라는데. 행사가 멈춘 거야? 단어들이 하객석 사이를 떠돌았고 시선들이 박정호와 책임자 사이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처럼 참는 성격이 아니었던 박성호는 책임자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서며 말했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피로연 한창 진행 중에 와서 멈추라니요. 책임자 윗분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책임자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건의 최종 담당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연회장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밴드 연주도 요리 서빙도 하객들의 건배도 전부 사라진 채 수백 명의 시선이 연회장 한쪽에 모여 있었죠. 박정호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서류를 들고 있는 책임자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고 박성호는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말았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여전히 통로 쪽 보조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얼굴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박정호는 책임자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세요. 보증계약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박정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정중함이 남아있지 않았고 연회장 안에 수백 명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책임자는 서류를 한번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피로연 행사의 보증인은 박정호 전무님이 아니십니다. 박정호의 눈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뒤에 서 있던 박성호도 입을 벌린 채 책임자를 바라봤고 주변 테이블의 하객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박정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내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도 내고 잔금까지 완료한 행사인데 보증인이 내가 아니라니요. 책임자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행사를 저희 호텔에서 진행하려면 별도의 행사 보증이 필요합니다. 대연회장 사용, 특별 메뉴 구성, 밴드 섭외, 발레 파킹까지 포함된 프리미엄 피로연 패키지는 행사 보증 없이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박정호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그건 호텔 쪽에서 알아서 처리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책임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죠.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사 보증을 서주신 분이 계셨으니까요. 그 말에 박정호의 입이 멈췄습니다. 행사 보증을 서준 사람. 박정호는 그런 사람을 따로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 쪽에서 진행이 순조롭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자신의 이름과 직함만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책임자의 말은 누군가가 별도로 보증을 섰다는 뜻이었고 그 사람이 박정호 본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성호가 형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증을 선 겁니까? 우리 쪽에서 따로 부탁한 사람은 없는데요. 책임자는 서류를 천천히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피로연 행사 보증인은 김태수 대표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연회장 안에 울려 퍼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와 박성호가 그 이름을 이해하는 데는 몇 초가 더 필요했죠. 김태수. 두 형제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연결고리를 찾아내기까지 짧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회장 통로 쪽에 앉아있는 김서연을 바라봤고 그 순간 김이라는 성이 하나로 이어졌죠. 김태수가 누구야? 박성호가 아직 연결하지 못한 채 형에게 물었고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김서연에게 고정된 채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 연회장 뒤편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고 문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등이 고닫고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김태수였습니다. 김서연의 친정아버지. 김태수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하객석이었습니다. 거래처 대표 테이블 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 옆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분 아닌가? 태수물산 김 대표. 그 말이 테이블을 타고 번졌고 고개를 돌리는 하객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김태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태수는 하객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책임자는 김태수를 보자 자세를 고쳐 잡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고 그 모습을 본 박정호와 박성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호텔 책임자가 저 정도로 예를 갖추는 사람이라면 김태수가 이 호텔에서 어떤 위치인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객석의 웅성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행사 보증인이 김 대표라고?
근데 김 대표가 왜 박 전문의 피로연애? 며느리가 김 대표 딸이래. 단어들이 테이블을 넘고 자리를 건너뛰며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듯 박정호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서연이 친정아버지가 김태수야? 태수물산?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김태수가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 안에는 당혹과 분노와 수치가 한꺼번에 얽혀 있었죠. 김태수는 박정호 앞을 지나쳤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앞도 지나쳤고 박민수가 서 있는 쪽도 보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의 발걸음은 오직 한 방향, 통로 쪽 보조의자에 앉아 있는 김서연을 향하고 있었죠. 김서연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었고 얼굴에는 처음으로 눈가가 살짝 붉어진 기색이 보였습니다. 김태수는 딸 앞에 멈춰서서 김서연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연회장 안에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박정호와 박성호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연회장 안을 한번 둘러봤고 수백 명의 하객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죠. 김태수는 딸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침묵이 연회장 안의 긴장을 한 겹 더 두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고 통로를 지나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테이블 사이를 지나갈 때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서연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연회장 정중앙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 테이블 바로 앞 1시간 전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바로 그 자리였죠. 박정호와 박성호는 연회장 한쪽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김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연회장의 주인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던 형제가 지금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었죠. 박정호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박성호는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형들과 김서연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고 있었지만 걸음을 떼지 못했고 형들을 보고 있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죠. 12해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박민수는 그 사이에 끼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연회장 중앙에 선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먼저 박정호에게 닿았고 그 다음 박성호에게 옮겨갔으며 마지막으로 박민수에게 멈췄습니다.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는 동안 김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격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울음도 떨림도 없었죠. 다만 오래 닫아두었던 문을 마침내 여는 사람의 고요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숨소리도 수저 소리도 의자 끄는 소리도 전부 멈췄고 수백 명의 하객이 김서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결혼하고 12해 동안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고 시아버지 병원을 매주 오가면서도 가족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닿을 만큼 또렷했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하객들 사이의 정적이 더 깊어졌죠. 오늘 이 자리에서 수백 명 앞에서 술을 따르고 접시를 나르는 것도 가족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김서연의 시선이 박성호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사람 앞에서 며느리를 불러다 부리고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이가 아닙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김서연의 다음 말이 더 빨랐죠. 가족은 12회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반말로 일을 시키는 사이도 아닙니다. 김서연의 시선이 박정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박정호는 미간을 좁힌 채 김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 한쪽이 떨리고 있었지만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눈과 귀가 있었고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김서연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박민수에게 닿았습니다. 박민수는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떨궜고 그 모습을 본 김서연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쓴웃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짧았고 체념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담담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김서연은 다시 연회장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과 저는 오늘로 인연을 정리합니다. 그 문장이 연회장 안에 내려앉는 순간 하객석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막았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팔을 잡았죠.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시댁과의 인연을 공개적으로 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박정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이게 무슨...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죠. 김서연이 이미 몸을 돌려 아버지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호는 한 걸음 따라가려 했지만 호텔 책임자가 그 사이에 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증 관련 확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회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밴드도 호텔 직원도 하객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정적 속에서 김서연의 구두 소리만이 바닥을 울리며 아버지 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아버지 곁에 도착했을 때 김태수는 딸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참지 마라. 그 한마디에 김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풀었고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 안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깊은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등지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김태수도 함께 발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의 조명 아래를 지나 통로를 건너 출입문까지 수백 명의 시선이 두 사람의 등에 쏟아지고 있었지만 김서연도 김태수도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입문이 열렸고 두 사람의 등이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연회장 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밴드 연주자들은 악기를 내려놓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호텔 직원들은 주방 쪽 통로에서 발을 멈춘 채 연회장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건배를 이끌던 사람이 지금은 입을 다문 채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맞춤 정장의 커프스 단추가 조명 아래서 빛났지만 그 빛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한 걸음 뒤에서 형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기를 몇 번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죠. 박성호의 시선이 하객석 쪽으로 흘러갔고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거래처 대표 테이블, 그룹 임원 테이블, 친척 테이블, 지인 테이블까지 모든 시선이 형제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들 안에는 놀라움도 의문도 그리고 조금 전 김서연이 꺼낸 말들의 잔향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석의 정적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테이블 위의 코스 요리는 식어가고 있었죠. 와인잔에 남은 술이 조명 아래서 흔들림 없이 고여 있었고 냅킨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하객들은 자세를 고쳐 앉지도 못한 채 연회장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객석 중간쯤 거래처 대표 테이블 근처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다가 터진 거지. 그 한마디가 조용한 연회장 안에 울려 퍼지면서 주변 테이블의 하객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한 사람은 환갑이 넘어 보이는 남성 하객이었고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무에게랄 것 없이 중얼거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연회장 안의 정적을 깨뜨렸고 테이블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2회를 참았다잖아.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섰다면서 수백 명 앞에서 술 시중을 들렸다는 거야? 하객들의 속삭임이 테이블을 넘고 자리를 건너 연회장 전체로 번졌고 그 말들의 방향은 하나같이 박정호와 각성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가까운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 테이블을 바라봤을 때 앉아있던 거래처 대표가 시선을 피했죠. 박정호는 다른 테이블을 봤고 거기서도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리는 하객을 봤습니다. 이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정호의 체면을 세워주러 온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체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성호가 형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일단 하객들한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아? 하지만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행사 보증인이 그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자리에서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형들과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따라 나가지 않았죠. 형들 쪽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하객들 쪽을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처럼 연회장 한가운데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책임자는 이미 조용히 연회장 밖으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밴드 연주자들은 악기를 케이스에 넣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은 더 이상 코스 요리를 나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그 빛 아래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어선 것은 거래처 대표 테이블이었고 뒤이어 그룹 임원 테이블, 지인 테이블 순으로 의자를 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박정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박성호에게 악수를 건네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향했고 연회장은 테이블 하나씩, 의자 하나씩 비어갔습니다. 40여 개의 테이블 위에는 반쯤 식은 요리와 입을 대지 않은 와인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명패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조명 아래서 박정호와 박성호는
텅 비어가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으로 세운 자리는 체면만 남은 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았던 시간 끝에 김서연은 결국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인연도 때로는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던 호텔 연회장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